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의 여름입니다. 여러분 여름 좋아하세요? 저는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진짜 너무너무 더워요. 한국 사람들은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또 한국의 여름은 도대체 어떤지 오늘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 날씨의 특징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한국의 여름은 6월부터 8월 말 정도까지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이제 여름이죠. 이 여름은 굉장히 덥습니다. 대략 30도 정도 날씨가 유지가 되고요. 더울 때는 34도, 35도까지도 올라가고, 또 한국의 가장 더운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대구인데, 그 대구는 막 37도 이렇게 가기도 해요. 햇볕이 정말 셉니다. 물론 더운 곳은 한국보다 더 더운 곳이 많을 거예요. 네, 제가 아는 곳도 몇 곳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도 못지않게 덥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여름은 더운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습합니다.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더우면서 습하니까 되게 끈적끈적대는 거 아시죠? 너무너무 불쾌해요. 지금도 제가 집에 녹음한다고 에어컨을 안 켰거든요. 지금 제 팔에 목에 막 이 끈적끈적함이 너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지리적으로 특성상 여름은 고온다습한 기후다. 덥고 습한 기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말씀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불쾌지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불쾌지수라는 표현을 다른 나라에서 많이 안 쓰나 봐요. 어쨌든 이건 한국과 일본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불쾌한 정도, 날씨 때문에 불쾌한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거죠. 근데 그 숫자가 한국이 여름에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다들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막 어디만 나가면 땀이 범벅이 되고, 열심히 화장을 해도 막 땀 때문에 흘러내리고, 정말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한국 사람들은 좀 화가 많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여름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아마 가장 큰 건 요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모기입니다. 정말 모기는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유독 여름만 되면 모기들이 막 난리를 피웁니다. 정말 많아져요. 자려고 하면 이러면서 막 잠을 깨워요. 너무 화나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도 정말 문 안 열어놓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모기를 잡는 도구들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발달했는데요. 지직 하는 뭐 전기 모기채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계 같은 걸 이용해서 모기가 못 오게끔 막 초음파를 쏘거나 막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모기도 여름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낮에 더운 거야 좀 그러려니 하겠는데, 밤에 더운 거는 정말 힘들죠. 밤에 자려고 하는데 막 몸에서 땀이 나면 잠을 못 자잖아요. 한국에서는 밤에 더운 걸 열대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열대야도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해요. 그래서 좀 주말 같은 때는 좀 열대야를 이겨내기 위해서 막 밖에 나가서 한강 같은 데 가서 자기도 하고, 뭐 놀 겸 나가는 거죠.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더위는 더 더운 곳도 많이 있지만 이 습한 기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또 그 외에 이제 또 여름에 힘든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 이렇게 이제 한국의 여름의 어떤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휴가 같은 거는 어떻게 가냐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휴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더운 날 많은 나라들이 휴가를 떠나잖아요. 길게 이 더위를 피해서 떠나죠. 근데 한국은 휴가가 있긴 있는데 다른 어떤 막 휴가가 긴 나라들처럼 길게 가진 못해요.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껴서 한 4, 5일 정도 가면은 많이 가는 거죠. 그렇게 휴가 가는 곳은 요즘은 해외로 많이 가지만 한국에서 간다 그러면 물이 있는 곳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바닷가에 해수욕장에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휴가가 길지 않으면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수영장에 간다거나 그리고 또 산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건 한국의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산에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곡으로도 많이 놀러 갑니다. 계곡 정말 재밌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름 관련 물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이건 휴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일정을 맞춰서 워터밤이라고 하는 뭐 물총 쏘면서 서로 놀고 어떤 춤도 추고 노래도 듣고 요런 행사에 간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 같은 그 강남 스타일로 유명한 싸이 있잖아요. 그 싸이가 하는 콘서트가 물 가지고 하는 콘서트가 있어요. 이름은 흠뻑쇼라고 하는데 그 콘서트에 간다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여름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휴가를 한국 사람들이 가는데 근데 이제 휴가를 간다고 해서 마냥 즐겁지 않아요. 한국 여름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에는 장마라는 게 있어요. 그 장마가 뭐냐면 한국은 비가 1년 내내 고르게 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떤 동남아시아처럼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고 이런 나라도 아니에요. 뭐냐면 여름 그 중에서 장마라고 하는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기간에 거의 다 와요. 그래서 이 장마 기간 동안은 어디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휴가를 갔다가도 거기에 장마가 껴있으면 그냥 다 돌아와야 돼요. 예, 이때 막 홍수도 많이 일어나고 막 서울 같은 데는 물에 잠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장마가 껴있으니까 막 편하게 놀러 가기도 여름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장마 기간이 한국에서 유독 올해 길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한 달 동안이 장마라고 해요. 그동안은 진짜 해도 못 봅니다. 비가 계속 오니까요. 한국의 여름 패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지금 반팔을 입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기본적으로 반팔을 입고 다녀요. 기본적으로 문화 자체가 많이 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자분들은 길 돌아다닐 때 햇빛을 가리는 양산이란 걸 많이 쓰고 다니고요. 또 남녀 할 거 없이 선크림을 많이 발라요. 저도 오늘 나갔다 왔는데 선크림을 많이 발랐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옷은 반팔을 입는데 좀 더 민소매라고 부르는 그런 걸 입는다거나 아니면 더 얇은 옷을 입을 수도, 더 짧은 옷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남자건 여자건 간에 살을 아주 많이 드러내는 옷을 입진 않아요. 그래서 막 등이나 아니면 가슴 쪽에 엄청 파여 있는 옷, 이런 것들을 많이 입지 않고요.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밖에 돌아다니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이게 문화적인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타는 게 싫은 것도 있고 노출을 안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얼마 전에 그 어떤 대형 유튜버가 한국에 놀러 와서 그 신기한 점이라고 하고 유튜브에 내보낸 건데 수영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수영복을 잘 안 입고 티셔츠를 입고 수영을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쓸리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래시가드를 입고 수영장에 가거나 아니면 바닷가에 가거나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도 티셔츠를 입거나 그런 상태로 수영을 해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 걸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부끄러워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 어린 아이들 보면 그 선풍기 목걸이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또 끼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걸이인데 이렇게 딱 걸어 놓으면 여기에서 선풍기 바람이 나와요. 네, 귀엽죠? 그리고 한국엔
여름에만 먹는 여름 대표 음식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빙수가 있어요. 사실 다른 나라에 빙수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빙수는 얼음을 갈아서 거기에 뭐 토핑 같은 걸 올려서 먹거나 아니면 소스를 뿌려서 먹거나 하는 거예요. 한국에 이제 곡물 가루를 뿌리는 것도 있고 팥을 올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과일 같은 걸 올리는 것도 있고요. 뭐 망고라던가 수박이라던가 뭐 이런 걸 올려 먹기도 해요. 그리고 이 얼음이 물로 하면 맹맹한 맛인데 우유로 하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또 이제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많이 만든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빙수고 두 번째는 냉면입니다. 냉면은 상상하시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차가운 국수예요. 심지어 어디는 얼음도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떤 차가운 음식이라는 개념이 뭐 유명하지 않다고 해요. 근데 한국은 냉면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찬 음식이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딱히 없어요. 이 외에도 차가운 음식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가 시릴 정도로 굉장히 차가운 면이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대표 음식은 삼계탕이에요. 삼계탕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쉽게 말하면 닭 국물 요리인데요. 여기에 몸에 좋다고 알려진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는 거예요. 인삼도 넣고 아니면 뭐 대추도 넣고 막 이런 걸 넣어서 몸에 좋은 약 같은 음식을 만드는 거죠. 한국에는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뜨거운 음식으로 더위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뜨겁고 몸에 좋은 삼계탕을 먹고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라 라는 의미에서 여름이 시작될 때 혹은 뭐 가장 더울 때 이런 거를 먹어줘요. 이거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면 거의 다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명한 음식 하면 저는 이게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물론 이건 한국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유독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겨울에도 먹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름에는 그 무더운 여름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나 탁 먹어주면 너무너무 맛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한국에 오신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무더운 여름날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제 안 먹고 못 배기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름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선 여름의 단점은 뭐 아까 말씀드렸고 장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한국은 특이하게 여름에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여러 지리적인 또 기후적인 영향으로 한국은 뭐 1년 내내 미세먼지가 정말 많아요. 여름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어요. 뭐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 때문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장마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겨울은 정말 춥고 여름은 정말 더우니까 겨울과 여름의 옷차림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겨울은 기본적으로 많이 입어야 되니까 옷이 좀 무거운데 여름은 한 겹만 입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가벼워서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여름 겨울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좋아하는 계절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누구는 뭐 여름이 좋다, 누구는 겨울이 좋다 이렇게 갈라져요. 여러분의 나라는 좀 어떤가요? 여름 겨울이 좀 갈라지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라의 여름 풍경, 여름을 어떻게 보내는지 또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다음에 또 들으러 와요. 한국 문화 팟캐스트로 즐겁고 편한